이론 강의 55, 56강 유치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146페이지 표 보시고요. 1번 민사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 아니죠. 법정 담보 물건이죠. 근데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왜?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되게 쉽네요. 2번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이 돼서 어떻게 그렇죠. 만약에 세탁소에서 3가지 요 옷을 맡겼는데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나머지가 있으면 전부에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불가분성이잖아요. 그죠? 여러 개더라도 이렇게 그 전부를 다 변제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전부에 미치는 겁니다. 불가분성. 3번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 또는 요 유치물의 소유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4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이 말은 신축 건물이 유치권자인 수급인 소유죠. 그러면 채권자이죠. 채권자인 수급인, 유치권자인 수급인. 그러면 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 공사대행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왜? 자기 소유의 물건이니까. 5번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왜? 요 매매대금 채권과 매매 목적물 인도는 요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동시이행 항변권의 관계만 성립하지 유치권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번 민법상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는 괜찮은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2번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왜? 적법한 점유가 돼야지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3번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 답이 3번. 4번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도 붙일 수 있죠. 유치권 배제 특약에. 5번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돈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답이 3번입니다. 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 인정되지 않죠.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위성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고 2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원래 담보물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지만 가령 유치권 같은 경우에 판례에 여기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해서 이게 분할 가능하다면 여기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판례에서 봤죠. 자, 3번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수반성, 부종성, 그죠? 근데 유치권은 점유까지 같이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유치권이 이전됩니다. 맞아요. 왜? 점유는 존속 요건이기도 하니까 점유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근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5번 유치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간이 변제 충당으로 해서 요게 법원이 허가를 하게 되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서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 없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네요. 4번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되죠. 맞고요. 그래서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어요. 우선 변제는 안 받더라도.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네요. 3번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돈 달라고 청구해야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유치물의 소유자도, 그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필요비건 유익비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5번,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이 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를 이중부정으로 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니까 그냥 답이 1번이네. 2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건 보존행위잖아요. 그죠?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죠. 주택을 사용하는 거, 무슨 자동차를 그냥 한 바퀴 동네 도는 거, 이런 거. 하지만 요 보존에 필요한 행위이긴 한데 뭐는 줘야 돼요? 임대료는 줘야지. 임대료는. 그죠? 자, 부당이득 반환으로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의 타인에게 대여를 하면 승낙 없이 대여했대요. 그럼 이거 승낙 없이 사용 수익한 거죠? 이랬을 때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를 해야지. 소멸 청구를 해야 돼요. 요 소유자면서 채무자의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유치권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고요.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안 되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죠? 5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이 우선 배당 안 받는다고. 요거 그냥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유치권은 소멸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죠? 자, 답이 1번입니다. 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물상 대위성이 인정 안 되죠. 물상 대위성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됩니다. 2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치권 배제 특약도 이게 임의 규정, 유치권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죠. 3번,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되지 않죠. 왜?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4번,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 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5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즉 점유하고 얘한테 인도를 안 해줄 수는 있는데 피담보 채권의 변제, 즉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요 경락인에게. 그죠? 경매로 매각받은 자.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7번, 민법상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이후에 유치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 왜 이래? 자, 보시면, 자, 우리 기억나시죠?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건 가압류가 설정이 되건 요 이후에 유치권이 오면 요 유치권자는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여기에 압류가 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압류니까 이건 경매겠죠, 경매 개시에 등기가 된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요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이거 쫓겨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근데 요거는 괜찮죠. 요거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요때 취득한 거예요. 가압류 이후에. 압류 얘기는 없으니까.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 경우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야?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2번. 이거 틀렸고.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압류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니까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했대. 그러면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경우에 유치권자는 부동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즉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어. 그죠? 쫓겨나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3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대요. 이래도 어떻게 해요? 요거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요거. 자, 시험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4번.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남은 채권에게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을, 금전이 아니래요. 그럼 이거 경매를 거쳐야 된다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가 아니라 경매를 거쳐서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틀렸네. 경매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8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죠. 맞고요. 2번. 유치권은 동시행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동시행 항변권 배울 때 나옵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맞고요.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건물의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자, 권리금 반환이래요. 권리금과 보증금은 결련성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 권리금 반환 채권 가지고 또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건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결련성이 없으니까. 그럼 결련성이 있는 거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그 청구권의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그거는 결련성이 인정이 된다 그랬죠. 요거는 4번이 틀렸네요. 요 틀린 거 찾으니까.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계속 나옵니다. 이 5번.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9번. 민법상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하다. 2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변제기가 와야지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3번.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그렇죠. 부동산, 동산 다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4번. 불법 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점유가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비는 그냥 수리비거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네요. 네, 유치권은 법조문 위주로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무난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